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배창민님 힌트를 찾겠죠. 뒷정보 찾으면서 검찰이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이게 1심이잖아요. 항소심에서 또 어떤 짓을 해가지고 뒤집을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한명수 총리 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1심은 포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지 알 수가 없죠. 특히 검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뭐 총선이 아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태도도 바뀔 거고요. 유동규의 태도도 바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선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참 이게 참혹한 얘기 아닙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거 때 투표를 잘 해야 한다. 참담하다고 참담하고 서글프죠. 자, 민구님 검찰을 탄핵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호시우행님 오셨고요. 흙속에서 그린님도 오셨고요. 또 데캉님 오셨고요. 사람과 세상님도 오셨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색종이님도 오셨네요. 네, 이영대님, 한세븐님 오셨습니다. 자, 써니강님, 회유와 협박으로 기획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검찰, 살인검찰 해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이게 참, 솔직히 이게 검찰이에요. 이게 검찰입니까, 솔직히. 참. 속 터집니다. 네. 정말레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JS님, 지금 비가 엄청 내리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빗소리가 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저녁 무렵에 초저녁 때 비가 조금 잦아든다 싶었는데, 다시 또 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또 이게 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김건희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 원안보다 2배 증가. 자, 김건희 고속도로 요즘 세간의 화제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를 빼고 나면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 가장 중요한 얘기,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얘기가 후쿠시마하고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이것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기 수사해보고 저기 수사해보고 지금 계속 쑤시고 다닙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도 주식회사 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탈탈 털겠다란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참 검찰계 야비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겠다 이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몇 년씩을 털고 있는데 죽지 않는 사람도 처음 봤을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그 검찰 수사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도 진짜 뭐 몇 달 만에 다 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보세요. 지난 대선 때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10월부터 지금 2023년 7월이에요. 벌써 2년 가까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 그뿐입니까? 그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비를 걸었죠. 아니 수원 아니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안 죽잖아. 이명박도 박근혜도 몇 달만 쑤시면은 죽었는데 이 인간은 안 죽네. 검찰도 상당히 지금 짜증 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이재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쯤 봤으면 솔직히 더 파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게 돼요. 없는 죄를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서 수사도 하고 다 별짓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정체적인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후쿠시마하고 김건희 고속도로예요. 검찰이 이걸 뒤집어 보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안 뒤집어져. 국민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안 돌아가.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요, 우리한테는 정말 그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찜찜하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반드시 우리 몸에 해로울 것이다라고 확증을 못하지만 안전할 것이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위험할 수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솔직히 찜찜하잖아요. 아무리 백보 천보 양보해도 찜찜하면 방류를 못하게 막아야지. 확실해질 때까지 방류하지 마세요. 확실히 우리가 안심할 때까지 방류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 더군다나 일본하고의 관계잖아. 근데 왜 북한한테 중국한테는 없는 생트집도 잡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사능까지 허용을 해줘? 국민들 누구도 그걸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윤석열을 빨아주고 싶어도 이거는 도대체 쉴드를 못 치는 거죠. 김건희 고속도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쉴드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다 뭐를 다 떠올린다? 옛날에 그 이순자를 떠올릴 겁니다. 그 부동산 투기를 해서 헤쳐먹던 이순자를 떠올릴 것이고, 야, 이거 대통령 마누라가 나라를 다 헤쳐먹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그 사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사안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적폐 언론들이 개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개소리를 하느냐? 김건희 고속도로 이게 원안보다 나아. 김건희 고속도로가 원안보다 훨씬 나아. 즉 양서면으로 가는 것보다 강상면으로 가는 게 나아라는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너무 그 왜곡과 거짓 선동이 심해서 제가 오늘은 꼭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 자,
일단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자, 여러분 김건희 고속도로가 뭔지는 다 아시죠?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에서 시작해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원래는 양평으로 여기 양서면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옮겨가니 강상면 병산리에 누구 땅이 있더라? 김건희 땅이 있더라. 자, 처음에는 1002번지 일대에 약 15필지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모두 29개의 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양평 분기점 부근에 휴게소가 하나 생기고 이 휴게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거기에도 새롭게 추가로 김건희 땅이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총 29개 필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거야. 29개 필지인데 총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한 3만 평 이상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꽤 부지가 커요. 자, 지금 양평 휴게소 부근에 이번에 새로 발견된 그 땅만 해도요, 약 3,000평 부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기에 다 산이기 때문에 금세 매입해 둘 수 있어요. 산도 사실 높은 산이 아니라 야트막한 해발 한 20-30m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배기 같은 거예요. 그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땅이에요. 경지 정리는 택지 조성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주변 땅이 제가 보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대부분 또 현재 임야고 주인도 이렇게 특별 외지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여튼간에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노선이더라 이겁니다. 자, 최근에 새로 발견된 땅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새로 발견된 땅,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땅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인데요. 원래 알고 있던 게 여기입니다. 이게 병산리 1002번지 또는 1000번지, 1008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약 15필지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꽤 커요. 정말 꽤 커요. 여기가 산처럼 돼 있지만 여기 진입로도 있고요. 사실 주변에 이게 택지 정리가 돼 있어요. 개발할 준비가 다 끝난 땅이에요. 개발할 준비가 뭐가 개발할 준비냐면요. 길이 있으면, 진입로가 있으면 개발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산지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못한다. 임야라서 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임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지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농지라든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개발이 가능해요. 자, 뭐만 있으면? 진입로만 있으면, 속칭 맹지만 아니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진입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2-3천 평 정도는 깨끗하게 택지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토지였습니다. 여기였어. 근데 여기가 마을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죠. 도로 하나를 그러니까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건너야만이 맞은편에 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기가요, 남양평 IC고요. 김건희 고속도로는 요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고요. 여기가 남양평 IC입니다. 자, 남양평 IC에 제가 뭐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예. 강상 휴게소가 하나 생겨요. 여기는 김건희 이 토지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km. 한 블럭 정도. 한 두 블럭? 두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거지. 정도. 강상이 여기서. 자, 야, 이것만 봐도 야, 이것 봐라 싶죠?
보세요. 기존에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 하나 더 생기고 이 IC가 기존 IC랑 연결이 된다. 논한 거지 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발견된 토지가 최근에 알려졌죠. 마을회관 바로 옆에 병산사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추가로 발견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2,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그냥 주변 땅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아마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 그런 땅이더라고요. 보시 여기 보면 되게 야트막한 언덕배기가 있고 그래요. 자 여기 자 그렇게 되면 뭐 이 땅은 이 강상 휴게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양평 IC로부터도 500m 떨어진 곳.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거의 일직선으로 여기까지 바로 들어가요. IC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자, 이거는 진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이 터질 건데 최은순, 김건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잖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김만배한테 땅이 하나 생긴 거야. 커다란 땅덩어리가 생긴 거야. 그럼 김만배가 거기다 아파트 짓겠지. 대장동 같은 아파트 짓겠지. 그걸 똑같은 사람이 최은순이라고. 여기 보세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근에 떡하니 자기 땅이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 아파트 짓겠네? 이제 여기서 강남까지 20분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참 잘도 해먹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먹을 생각을 하냐. 이렇게 대놓고 해먹냐. 라는 비난이 일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일부 언론들에서 김건희 쉴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예요. 오늘자 내용인데 이민하 기자라는 애가 기사를 썼어. 양평고속도로 종점 세 곳을 가보니까 강상명이 좋긴 한데, 즉 김건희 고속도로가 좋긴 한데 요래놨더라고. 김건희 고속도로가 제일 좋대. 야, 현실적으로 다른 데는 뭐 어렵고 중간에 뭐 방안이 있는데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고속도로가 제일 좋아요 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김건희 고속도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여론전을 시작을 한 거죠. 문제가 없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고속도로가 아니다. 김건희한테 아무 혜택 없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좀 쉴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제일 좋은 노선이야. 아니에요.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고속도로 어디로 뚫든가 뭔 상관이 있는데. 시내에서 나가고 들어가기 제일 좋은 데면은 그게 제일 좋은 도로 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닦는데 터널을 적게 뚫고 교량을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선은 단순하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무슨 개소리야. 자, 조선일보 보도 보면 더 황당해요. 김건희 고속도로로 가야만이 환경 파괴가 적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 차이가 없다면은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 차이가 왜 없는데 2천억 3천억이 그 누구 집 애 이름이냐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2천억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리고 환경 파괴가 적다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잘 모른다. 지도를 보기는 봤지만 이게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도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자,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야당이 제시한 안대로 할 경우에는 770여 가구가 마을 공중교각이 관통한다. 그러면서 뭐 난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순 개소리예요. 누가 강하 IC를 신설하자에 원안대로 가자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야당 제시안이래. 이거 야당 제시안 한 거 없어. 이거 야당 누가 제시했는데 이거. 누가 제시했는데. 얘 제시한 적이 없어요. 원안대로 가자고, 원안. 원안에는 강하 IC가 없어요. 그리고 강하 IC 신설안 채택된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왜 이상 헛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770여 가구가 공중교각이 관통한다고 이렇게 개소리 헛소리를 하는데, 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적폐 언론들이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자료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보세요. 여기 보면 국토부가 비용 높고 환경 문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국토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를 쉴드치기 위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거짓부랑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해체해버려야 돼. 얘들요, 국토부 얘들이 토건족이죠. 얘들 비리 덩어리예요. 지금까지 국토부가 살아남았다는 게 솔직히 잘못된 겁니다. 국토부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들 다 내쫓아야 돼. 국토부를 없애버려야 돼. 자, 이런 자들이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이익을 갖다 바치는 이런 자들이라면, 지들이 자발적으로 김건희한테 이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자들이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더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을까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놈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익을 챙기니까 우리 저 영부인도 돈을 챙겨드려야겠지? 아이 먼저 챙겨드려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해먹을 수 있지.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국토부 이참에 작사를 내야 됩니다. 검찰 당연히 작사를 내야죠. 언론 당연히 작사를 내야지. 국토부 작사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그 원전 마피아, 여기는 토건 마피아, 거기는 원전 마피아, 검찰 마피아, 언론 마피아. 진짜 적폐들이 다 뭉쳤네.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적폐들이 똘똘 뭉쳤네. 자, 어쨌거나 이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알아요. 자,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김건희 라인이고요. 이게 원안입니다. 뭐 여러 차례 뭐 보여드렸을 겁니다. 빨간색 김건희 라인, 검은색 원안. 네. 보세요. 이것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힙니다. 여기에 산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 부분에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커다란 산이 있어요. 여기는 강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산이 좀 야트막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사실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나는 노선이에요. 여기는 쫙 보면은 골짜기 따라서 길을 내는 노선. 그런데 여기는 뭐 산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자, 산을 관통하면은 터널 숫자가 늘죠. 자,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게 그래요. 높낮이가 많으면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한번 높아지면은 계속 높이 가야 되고 한번 낮아지면 계속 낮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을 주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산은 깎고 밑은 돋아 올려 가지고, 만약에 돋아 올리기 힘들면은 교량을 건설해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산길을 통과하게 되면은, 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높고 낮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 한가운데를 뚫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터널을 뚫거나 교량을 뚫거나 터널 교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라인은, 김건희 라인은 바로 산을 뚫고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당장 산 속을 지나가잖아.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산 옆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산의 한 중턱 정도를 쭉 지나가는 게 김건희 고속도로고요. 여기는 언덕을 지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교량이나 터널 숫자가 적고요.
그 도로를 닦는데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산을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김건희 고속도로는요,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산, 여기도 산. 특히 여기 김건희 고속도로 맨 종쪽 부근, 김건희 땅 옆은요, 제가 볼 때 이게 한 4km 가까이 되는 터널이 있어요, 여기에. 긴 터널을 통과시켜야 돼. 옛날 같으면 여기 도로 못 생깁니다. 도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터널을 10km씩, 4km씩 뚫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요새는 터널 4km씩 뚫더라. 근데 옛날에는 터널 4km 못 뚫어요. 기껏 해봤자 3,400m였어요. 엄청 길어요. 1km였는데 요새는 3, 4km 되죠. 보세요. 여기 김건희 라인은 맨 끝부분, 종점 부근에 4km짜리 터널을 뚫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타원형으로 되어 게 여기가 터널이고요.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다리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숫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럼 잘 보이게 해드려야지.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김건희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김건희 라인과 원안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지형도를 가만히 보세요. 산 속을 지나가게 됐죠. 특히 여기는 보세요. 여기 지맥이 이렇게 흐르죠. 지맥이 흐르는데 지맥을 뚫고 지나가게 돼 있네. 자, 여기는 계속 보세요. 산 중턱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물길이 지나가거든요. 물길 따라서 지나가게끔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자, 구분이 잘 안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표고차를 표시해 준 지도입니다. 여기가 김건희 라인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여기, 그리고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교량 아니면은 터널이에요. 교량하고 터널 숫자를 보세요. 개수를. 밑에는 원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딱 이것만 봐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김건희 라인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구나. 건설하는데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겠구나. 보세요. 산도 많고 강도 많고 통과해야 되는 다리도 많아. 근데 여기 원안은 그냥 쭉 일직선이네. 훨씬 표고차가 적어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습니다. 진짜 세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도로하고 교량을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하나하나 세봤더니 원안하고 김건희 고속도로하고 비교가 됩니다. 원안의 경우에는요, 교량은 모두 10개, 김건희 고속도로는 26개입니다. 터널은요, 원안은 12개, 김건희 고속도로는 20개입니다. 자, 아까 머니투데이인가요? MBN인가요? 매일경제였나? 매일경제에서 원안대로 가면은 770여 가구가 교량 밑에 들어간다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70여 가구가 들어갈 만한 교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서 이 원안에서 양평을 지나가는 교량은요, 수정교와 양서대교뿐입니다. 양서대교는요, 강을 지나는 다리고요. 수정교는 이 강화면 쪽을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자, 이 수정교 이 다리 하나 밑에 770여 가구가 지나간다고요? 어디서 개소리야. 터널도 보세요. 자, 개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딱 2배 차이가 나더만. 교량은 2.5배, 터널은 딱 2배.
자, 여러분, 어느 쪽 도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난 여론이 훨씬 의욕이 많은 도로, 그러면서 터널과 교량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는 도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란도 없고 터널과 교량을 적게 지어도 되는 도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표 하나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디 뭐 교량 밑에 770여 가구가 들어간다고? 770여 가구가 들어갈 교량이 어디 있는데 여기에? 다리 밑에 촘촘하게 박아도 770여 가구는 안 들어가겠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기자가 공무원이 던져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쓴다고 그게 기자냐고. 그거는 개새끼예요. 공무원의 개, 권력의 개. 진짜 아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박에 티가 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 이 하나로 뭐 말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비교가 되죠.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던 거 잡으세요. 터널이 적고 교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도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터널 많이 짓고 교량 많이 짓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터널하고 교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지 이 표고차가 큰 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는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을 어쩔 수 없이 만들더라도 그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없습니다. 등판 각도를 크게 못 둬요. 그래야지 고속으로 달릴 수 있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은 되게 보면은 힘들게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확 쏘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안전을 하려면은 쭉 평지가 좋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다는 건 내리막길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르막길은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 내리막길에는 대부분 차들이 쉥 쏘잖아. 그럼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거의 없도록 오르막 내리막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산지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터널하고 교량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터널하고 교량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게 산을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산을 통과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뭐 김건희 라인이 훨씬 자연 파괴가 적다고? 어디서 개소리를 해. 어디서 약을 팔어. 기자들이 돼가지고 이런 진짜 저런 기사 쓰는 놈들 대가리를 한번 까보고 싶어요. 진짜 저것들이 인간인가? 그러고도 기자인가? 제가 장교 후보생 때입니다. 후보생 때가 참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훈련소 때 남자분들 군대 훈련소가 힘들듯이 장교도 훈련 기간, 후보생 기간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장교 후보생 기간은 넉 달이라 상당히 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도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군번이 2개이기 때문에 일반 훈련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교 교육기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병으로 훈련을 한번 뛰었기 때문에 나중에 장교 훈련은 진짜 껌이더라고. 솔직히 뭐 여튼 간에 그런데 뭐 껌이고 나발이고 간에 훈련 기간이 참 힘들어요. 특히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2주에 걸쳐서 유격하고 특수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유격장을 가서 왜 보면은 옛날에 진짜 사나이 기억하시죠? 뭐였더라? 하여튼 간에 뭐 진짜 사나이 거기에 자주 등장을 했던 화산 유격장, 경북 영천에 있는 화산 유격장이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던 데였는데
그 유교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밤에 자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운데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니까 오줌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화장실을 가기 싫은 거야. 유격장 화장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한 놈이, 우리 동기생 한 명이 오줌을 누러 나가다가 무섭고 멀고 귀찮고 졸립고 하니까 이 막사 뒤쪽에 가가지고 오줌을 누른 거야. 근데 이게 안 말랐네. 아침 우리 6시에 우리 기상나팔을 울리잖아요. 기상나팔을 울릴 때까지 오줌 누는 자리가 안 말랐네. 아침에 훈육장교가 지나가다가 봤네. 오줌 자국을 봤네. 갑자기 비상을 걸어가지고 후보생들 다 밖으로 끌어내더니 저기 언 놈이 오줌 쌌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관들이 그러고도 장교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양반이 하던 목소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이 주는 공무원이 던져주는 자료 받아 쓰는 게 그게 기자가 아니라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나 그 윤리의식 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 그대로 받아 쓰는 애들 보면은 마치 30년 전에 제 훈육장교가 오줌 쌌다고, 벽에다 오줌 쌌다고 귀관들이 그러고도 장교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생각나요.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냐? 기자야! 니가 그러고도 기자야! 이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참. 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안과 김건희 고속도로 교량 터널 숫자입니다. 원안에 설치되는 교량과 김건희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교량, 원안에 설치되는 터널과 김건희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터널 다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원안에 교량 12개, 원안은 교량 10개, 터널 12개, 김건희 고속도로는 교량 26개, 터널 20개, 도합 46개가 필요합니다. 원안은 22개입니다.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환경 파괴가 크고 어느 쪽이 자연 불악을 파괴할 위험성이 클까요? 비교는 답은 나온 거 아닌가요? 어느 쪽이 훨씬 더 저렴할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교량이나 터널은요, 갓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갓길이 없잖아. 갓길 없는 도로는 그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터널은요, 자칫 잘못해서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벽을 들이받아야 되고요. 교량은요, 자칫 잘못해서 도로를 벗어나면은 밑으로 떨어 추락합니다. 훨씬 위험해요. 아무리 안전시설을 잘 갖춘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언론들 거짓말하고 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끝낼까 하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말고 이상한 고속도로가 하나 더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고속도로 말고 이상한 고속도로가 하나 더 있더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평 이천 구간. 이 역시 김건희 집 근처를 지나가더라. 김건희 땅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데, 자, 이 도로는 2026년에 완공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30년인데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두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에는 김건희 일가는 거미줄처럼 얽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당연히 땅값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는 게 둘째치고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룰 거예요. 김건희 일가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서 팔 거예요, 아마. 떼돈 벌겠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 이천 구간을 살펴보다가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자, 이거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여기가 이제 양평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쑥 뒤져보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이런 게 있더군요. 발주처가 태영건설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요게 좀 애니메이션 설정이 잘못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평 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BMI 기반 기성 및 공정관리 진행 중. 하늘 CNB. 여기서 하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공정관리 진행 중인 걸로 봐서 아마 감리회사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 감리회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뒤지다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강상분기점의 일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설계를 이렇게 CAD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아 주십시오. 뭐가 하나 보이십니까? 발주처, 도로건설공사, 그리고 태영건설. 자, 놀랍네요. SBS가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대단히 보도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연일까요? 어쩜 이렇게 예측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솔직히 김건희 고속도로 주변에 태영이 또 공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있네. 우연인가? 우연이 왜 이 도로에는 이렇게 많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짜증난다, 그죠? 예.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 웃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욕이 막 절로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맨 처음 김건희 고속도로를 취재를 하면서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씨, 아우 진짜 아우 씨 이랬는데, 태영건설까지 제가 등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필 강상분기점이네. 발주처가 태영건설이네. 이거 우연입니까, 진짜? 예. 이런데 지금 헛소리가 나올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예. 자, 벌써 오늘 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2개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그래도 또 모자라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금요일 다스베이더가 끝나자마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열받지만 그래도 잠은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